자, 뉴스 신세계 오늘도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원래 30일로 예정이 돼 있었던 저희는 이제 예정이 돼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오늘 밝힌 내용을 보니까 확정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이제 여당 지도부가 만찬을 하기로 이렇게 이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걸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를 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얘기가 좀 의미심장한데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서 밥 먹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부와의 식사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다른 관계자한테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거 연기 제안을 누가 먼저 한 거냐? 왜냐하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게 이제 일종의 파토로 이제 비춰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누가 이야기를 꺼냈는지가 이제 중요해질 수 있거든요. 그걸 질문을 했더니 대통령실 측에서 먼저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당에서도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29일부터 30일 오전까지 이제 1박 2일 동안 연찬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좀 부담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해명을 내놓은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얘기를 보면서 아니 추석 연휴는 이번 주에 갑자기 정해진 게 아니고 항상 이제 그 날짜에 음력 추석을 지내는 거는 결정이 되어 있는 사안, 결정할 것도 아니죠. 정해져 있는 건데 추석이 갑자기 정해진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추석 때문에 당정 이 만찬을 연기를 한다는 건지 이런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당 연찬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정이 잡혀 있던 거기 때문에 국회 시작하게 되면은 원래 이제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에 연찬회하는 것도 이것도 일정상으로는 다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30일로 잡았던 예정을 연기를 하면서 왜 날짜 정해져 있는 행사들을 좀 이유로 댈까? 결국 이제 핑계 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임 작가의 지금 그런 어떤 상식적인 의문 때문에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실제로 이야기하는 얘기하는 거하고 이제 실제의 이유가 좀 다른 거 아니냐라는 건데 대통령실 측에서 이제 당하고 상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최근 굉장히 좀 강경하게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유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새로운 대안을 내놓고 있는 게 대통령실의 이제 불쾌감을 일으켜서 그리고 대통령의 불쾌감을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만남을 미룬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을 26년도부터는 좀 유예를 하고 새로 논의를 해보자. 이제 이런 일종의 이제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이거는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이제 거듭 밝히고 있는 상태고요. 아주 딱 끊었죠. 그렇습니다. 어제 거의 굉장히 좀 단호하게 이제 끊었는데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한 번 더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2025년에는 입시 요강으로 발표된 증원을 시행을 하되 2026년에는 25년의 현원 3,000명의 수업 미비로 인해 증원분까지 합쳐서 7,500명을 한 학년에서 교육해야 하는 무리한 상황을 감안해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본인이 했었던 그 주장, 일종의 이제 대안 제시를 강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제 대통령실에서 내놨었던 반대 입장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이 입장을 견지하겠다라는 걸로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주고받고 한 번씩 한 셈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오전에 급작스럽게 이 만찬이 연기된 것도 어제의 페이스북 글을 본 게 결정적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이제 뒤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만찬 연기 사실을 한동훈 대표에겐 통보도 안 했다. 이런 보도들이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이제 당정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데 채널A가 오늘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이 만찬을 연기한다라는 통보를 추경호 원내대표 쪽에만 이야기를 하고 정작 여당 대표인 그러니까 그 자리의 주빈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대표 측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대표 패싱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쪽에 이제 기자들이 확인을 해봤더니 오늘 오전 8시쯤에 대통령실에서 만찬 연기에 대한 연락을 해왔다라는 거고요. 이번 이 만찬에 대해서 그 대통령실에서는 당과 서로 상의해서 이 연기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상의를 추경호 원내대표 쪽이랑만 하고 한동훈 대표 쪽이랑은 안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역시 기자들이 이 사전 통보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 대표한테 오늘 물어봤는데
그 만찬 연기 얘기 이거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따로 이야기 들은 것은 없다라고 답을 해버렸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내일 만찬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대표 쪽, 당대표 쪽 입장에서는 오늘 이제 관련된 준비들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논의를 할지 뭐 이런 것들도 준비들을 해야 될 텐데 정작 정식으로 제안이 안 들어온 거, 연기하겠다라는 통지가 안 들어온 상태라는 거를 한동훈 대표도 확인을 한 거니까요.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친구들하고 약속해도 연기하면 직접 전화해가지고요. 아 이러이러한 사유로 정말 미안하게 됐는데 뭐 만찬을 저녁을 좀 미뤄야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는 건데 뭐 이게 단체 채팅방 같은 것도 아니고요. 글쎄요. 거기서 이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면 다 나머지 사람들이 다 알아서 듣게 되는 구조도 아니고 뭐 마치 기사 통해서 보시면 되잖아요라고 하는 것처럼도 이제 들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의전상으로 봤을 때도 공식적으로 그런 뭐 어떤 일종의 협조를 구해야죠. 원래 예정돼 있었던 걸 미룬다고 하면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식이었던로 한동훈 패싱 얘기가 나오니까 대통령실이 단단히 화가 나 있구나. 뭐 이런 해석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 같고요. 결국 이 사안이 이제 핵심적인 어떤 쟁점이자 문제가 된 거 아니냐라는 건데, 뭐 기자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26년도 의대 증원 유예 방안을 놓고 결국 당정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했더니 국가의 임무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게 정답인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게 어느 쪽 얘기인가요, 그게?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임무로 갖고 있는 게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거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이 의정 갈등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접 연결된 국가 의무 사안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대안으로 제시한 게 당내에서 충분한 공감대를 얻고 있는 거냐, 형성된 거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대단히 중요한 이슈고 거기에 대해서 당이 민심을 전하고 민심을 받는 그런 민심에 맞는 그런 의견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이런 정도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역할을 여당이 해줘야 된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의 말은 맞는 말인데요. 그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정도밖에 제안을 안 하나요? 정식 제안을 하고 보다 더 선명하게 제안을 했어야지. 대통령실에서 약간 기분 나빠하는 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슬쩍 툭 흘리듯이 제안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언론에 흘리고 뭐 이런 어떤 형식 자체에 대한 불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제 이 사안을 이제 취재했었던 한겨레 보도나 이런 그 기사들을 좀 보시면 뭐 이제 비공개로 만남을 가진 뒤에 혹은 비공개로 협의를 한 뒤에 그 내용을 슬쩍 언론에 흘려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여론의 힘을 얻으려고 한다. 라는 인식이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좀 불쾌감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이 사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전공의 협의회에 이제 박단 회장하고 한동훈 대표가 따로 만남을 가진 뒤에 그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흘리고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모습으로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좀 불쾌해하는 모습을 이제 비춰 보이고 있는데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대통령실 한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MBC하고 이제 통화할 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제3자 특검법으로 정치적으로 내몰리니까 내부 총질로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로 보인다. 의정 갈등에 진짜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게다가 꼼수다 이 얘기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이제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좀 몰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부 총질로 시선 돌리기를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거든요. 근데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는 아시다시피 이전에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도 대통령실에 굉장히 중요한 그 뭐랄까 전환점이 되는 단어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를 당시 쫓아내기 위한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되는 단어였죠. 당대표한테 그 단어가 붙을 때는 위험 신호다라는 게 이제 여당 내의 이제 걱정인데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꺼낸 것 이것도 굉장히 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들리네요,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 그리고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 쪽의 입장 이런 게 중요할 텐데 대통령실에서 거듭 거부 표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 쪽도 상당히 좀 이제 강경하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KBS하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통화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친한계 쪽 인사입니다. 현재 의료 상황이 심각하지 않고 향후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던 걸 이제 꼬집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 식의 인식을 하고 있다면 국민의 건강을 놓고 배팅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아니란 인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국민의힘의 제안보다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안을 갖고 와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 한동훈 대표의 기존 입장하고도 이제 맞물립니다. 페이스북에 한동훈 대표가 글을 쓸 때도 제가 제시한 대안보다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점을 강조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의견이 다른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어느 대안이 더 필요한가를 살펴봐달라. 선거를 앞둔 것도 아닌데 권력 내부, 권력 게임 이런 것이 있지도 않다. 그런 게으른 싸움은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지금 한동훈 대표 쪽은 이 의정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이 마지노선을 설정을 하고 여기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는 이제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강대 강으로 부딪히는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 쪽의 의지를 좀 반영하는 인물로 꼽을 수 있는 친한계 쪽에 이제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오늘 이제 채널A의 정치 시그널에 출연을 해가지고요 대통령실의 인식이 상당히 안일하다 이 점을 굉장히 좀 강하게 꼬집었는데 뭐라고 했는지를 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병원 의료 서비스가 마비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요 이분이 거의 뭐 달나라 수준의 상황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달나라 수준의 상황 인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인터넷에서 이제 흔하게 도는 이제 속어 중에 인식이 이제 안드로메다로 가버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쓰는데 현실의 심각함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 부족하다.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친한계 쪽,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그런 대통령실의 인식을 걱정을 하더라고요. 뭐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진 것처럼 대통령실이 상황을 생각보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다는 겁니다. 엊그제 이제 이 비공개 그 브리핑에서도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전국에 외상 그 응급센터가 4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완전히 이제 그 다운을 한 곳들, 그러니까 운영을 완전히 하지 않는 곳들은 10곳을 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나온다든지. 사실 그게 문을 열고 있는 곳들이 있긴 하지만 그 문을 열고 있는 곳들도 인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정상 운영을 못 하거나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씩 꼭 이제 문을 닫은 상태로 이제 쉬어야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 찾아간 응급 환자를 처리할 수 있는 이 적확한 이제 인력이 없어서 다른 응급실로 이제 전원을 보내야 된다든지 이런 곳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정상 운영과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정상 운영의 온도 차이가 상당히 크다. 그 부분을 지금 한동훈 대표나 이제 여당 쪽에서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달나라 수준의 인식이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거냐면 한동훈 대표 쪽에서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한덕수 총리가 어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은 개혁을 위한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돌파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고통이 어떤 분들한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금 현안을 이제 풀려는 어떤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 된다라는 게 지금 한동훈 대표 쪽의 또 입장이기도 하고 반대로 지금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는 이 의대 증원 계획안이 대통령의 핵심 어젠다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핵심 관계자가 뭐라고 했느냐? 그거는 대안이라기보다는 의사수 증원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랑 똑같다.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현실적이지가 않다. 이미 26년도 의대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각 대학으로 배정돼가지고 공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고2 학생들도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이 다 그걸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26년도 방안을 다 뒤집자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4월 말에 결정이 됐는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걸 유예해버리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에게 타당한 숫자라는 공감대를 이뤄야지만 숫자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유예한다는 거는 대답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대안이라는 거는 대통령실이 봤을 때는 그건 대안이 아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너무나 불쾌한 부분은요. 그 선거 앞두고 느닷없이 2,000명 제한 훅 던져가지고 별다른 어떤 대책도 없이 던져놓고 그것을 고집하면서 국민들한테
상태는 고통을 강요하고 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 하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타당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대목이 저는 좀 꽂혔는데 예. 이미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타당한 숫자로 논의하자고 야당 쪽에서 계속 요구를 예.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복지위의 박주민 위원장도 이제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예. 아니 투명하게 공개를 하자고 하면서 회의록은 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폐기를 했느냐? 그리고 숫자를 어떤 식으로 결정됐는지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줘야 국회에서 그게 그렇습니다. 타당한지를 따져볼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야당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여당 대표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인 그렇습니다. 거고요. 예. 불확실성으로 따지자면 지금도 말하자면 올해 입시만 하더라도 이미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고위 학생들이 다 있었던 건데 대통령실 표현대로 하자면 예. 근데 올해 갑자기 말하자면 한 6개월 내지는 한 7, 8개월 정도를 남겨놓고 의대 증원안을 뻥 던져놓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처럼 지금 말씀하셨지만요.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개혁이란 미명하에 그 고통을 이게 생명이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고통을 국민들한테 좀 참아라 뭐 이런 시간이에요 지금. 이게 과연 정부가 이렇게 나와도 되는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만찬을 미룬다든지 예. 한동훈 대표와 이런 식의 이제 논쟁을 주고받는 것 그것도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주로 익명의 관계자로 예. 인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자칫 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끼리 자존심 그렇습니다. 싸움하느라고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된 제대로 된 해법을 못 발견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까지 좀 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 단면만 딱 끊어놓고 보면요. 한동훈 대표 측에서 하는 얘기가 구구절절이 옳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었으면 미리 좀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말입니다. 지나가듯이 정식 의제도 아니고 총리한테 툭 던지듯 의견을 전달하고 그래놓고 안 되면 언론에 흘리고 이런 방식밖에 없었겠느냐. 또 왜 굳이 이런 방식을 자꾸 쓰느냐. 이런 비판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명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도 예. 싸움의 기술 내지는 이제 대통령실하고 협의를 하는 기술 같은 게 좀 부족하다. 정치적 기술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예. 없는 부분인데 기술이 부족한 건지 네. 혹시 대통령실하고는 싸우고 싶지는 않고 또 국민들한테 뭐 하는 척 하고 싶고 이런 어떤 속내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처음에는 그 정도까지 확전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에서 워낙 강하게 나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확전을 하게 되는 비대위원장 시절부터의 이제 비슷한 패턴이 또 반복되는 예. 거 아닌가라는 의문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제 협의의 기술적인 부분을 예.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은 당 대표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산은 당 내의 지지거든요. 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63%의 지지율로 당선된 지가 불과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 지점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왜냐하면 당내의 이 여당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한동훈 대표의 유예안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 오늘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이 방안을 사전에 나랑 상의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한 대표가 여러 의료단체라든지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을 정리한 것 같은데 유예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전에 심도 있게 상의하거나 그런 건 없었다라고 했고요. 예.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물어볼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유예안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는 찬성하시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는지 당대표 얘기를 듣고 나서 상황을 파악하겠다. 이게 굉장히 유보적입니다. 얘기를 내가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입장을 정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거고. 이 얘기도 양쪽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 정도 중대한 사안을 제기하려면 네. 당 원내대표랑 당연히 어떤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도 지적할 만한. 그렇습니다. 예. 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요.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하고 제대로 된 강하게 맞붙는 협의의 방식이 되려면 당의 절대적인 지지가 이제 대표한테는 필요한데 예.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 뭐라고 했냐면 정부의 추진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당도 함께 할 생각이다라고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하고는 입장이 다른 걸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원내를 설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외 당대표가 얼마만큼 힘있게 이 사안에 대해서 맞설 수 있겠느냐. 예. 뭐 그 부분을 좀 걱정하는 시선들이 있는 거죠. 모양새만 보면 대통령실과 원내대표가 한편이 되고 당대표와 싸우는 형국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한 갈등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뭔가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윤한 갈등이라는 게 오늘 아침에 이제 한겨레에서는 5차 윤한 갈등이라고까지 예. 이제 정리를 했던데요. 예. 패턴으로 보면은 계속 좀 비슷한 패턴이 반복이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유사하죠. 예. 원래 같으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그렇게까지 세게 맞붙을 생각이 없었는데 예. 일단 툭
던져봤다가 뭐가 잘 안 되면 갑자기 전선이 그어지고 예. 거기서 좀 세게 맞붙었다가 조금씩 물러나는 예. 그런 양상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당 내의 어떤 장악력이라든지 리더십이 조금씩 훼손되고 있다. 이제 이런 예. 걱정들이 여당 내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 그 지점을 오히려 민주당에서 좀 파고드는 양상입니다. 이것도 예. 좀 지금 몇 번째 이제 반복되는 패턴인데 오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편드는 듯한 예. 오히려 이제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한동훈 대표 제안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현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에 하나다. 예. 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네. 뭐 해볼 만한 얘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배관시하지 말고 이 문제를 포함해서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그 민주당 쪽에서 예. 생각하는 다른 대안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의사 정원을 2,000명씩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 2,000명의 근거가 대체 뭔지 모르겠다. 예.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5년 동안에 10,000명의 의사를 늘리겠다고 하니까 매년 2,000명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10년 정도로 목표를 좀 분산하면 그게 이제 한 번에 늘어나는 폭이 예. 조금씩 이제 작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1년에 1,000명 정도가 되는 건데 그 정도로 좀 분산해서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뭐 나름의 대안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결국 이제 오늘 포인트 그리고 또 기자들이 이제 주목했던 포인트도 한동훈 대표를 지원하는 것 같은 그런 양상. 이게 예. 결국 최상병 특검법 같은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선을 확실하게 못 그으니까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좀 압박하기 위해서 예. 대통령과 선을 긋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얻어내라. 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겠다. 이런 제스처를 취해서 오히려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예. 오히려 더 압박이 강해지는 뭐 그런 양상으로 일종의 이제 전략적인 접근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사사건건 대통령과 한 대표가 부딪히면요. 네. 주요한 정책의 경우 한동훈 대표가 뭘 할래는 반대 방향으로 자꾸 가니까 네네. 오히려 어떤 해법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문진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여야 대표가 만남을 위해서 실무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예. 한동훈 대표가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결정권을 위임받지 못한 것 같은 모습이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의대 증원 관련된 문제도 한동훈 대표가 용산의 신임을 얻어서 일종의 협상 권한을 가진 상태로 여야 대표 회담에 나와야 거기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예. 거지. 이런 식이면은 만나봐야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어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회담 대표회담 뭐 무용론까지 제기를 하고 네, 있는 이럴 거면 상황입니다. 뭐하러 만나냐. 예,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예. 상황이죠. 자, 시간은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오늘 법들 좀 중요한 법들 통과됐죠? 네, 여야가 합의했던 소위 민생 법안들 오늘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2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특히 좀 눈에 띄는 거는 PA 간호사들, 예. 이 일명 이제 진료 지원 간호사들인데 PA 간호사들의 이제 활동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간호법을 오늘 국회가 여야 합의로 의결을 했습니다. 원래 예.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어제 저녁 때 막판에 이제 토론을 벌여서 통과를 위한 극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예. 최대 쟁점이었던 업무 범위 이 경우는 법률에다가 못을 박지 말고 시행령으로 정하자라는 야당 입장을 반영하기로 했고요. 예. 간호조무사들의 이제 학력 기준 문제 관련해서는 여당의 입장을 반영을 해서 다음번에 이제 다시 논의해서 법안에 반영하자 이 정도로 정리가 됐습니다. 예. 일단 간호계에서는 오랜 수건 그러니까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관련된 내용을 떼어내서 예.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별도로 만들자라는 이 오랜 수건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오늘 통과된 다른 법안들 중에 눈에 띄는 건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인정 범위를 넓히고 피해 주택을 피해자들한테 이제 공공 임대로 예. 최대 20년까지 빌려줄 수 있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들은 자녀의 상속 권한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이른바 구하라법. 예. 그것도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